이 교회가 우리가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교육 전통은 정교조한테 밀리고 노동운동은 민주노총한테 밀리고 더더구나 정치계는 민주세력이 여당, 야당,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서로 상생하면서 정권 교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주사, 친북, 친중 세력이 세력을 잡아가지고 이 나라를 변질시킨 겁니다. 자, 내가 서두에 우리나라의 목표 선진 통일 한국을 이루어 가는데 5가지 단계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3단계는 성공적으로 도달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단계는 산업화입니다. 산업화. 거기는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하셨지요. 거기에 이 일을 달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시작할 때에 너무 돈이 없어서 미국에 좀 꿔달라니까 케네디가 거절하고 일본에 좀 꿔달라 해도 거절하고 할 수 없이 독일에 요청을 하니까 그냥 꺼줄 수는 없고 광부들 보내고 간호사들 보내면 그 사람들 노동력을 담보로 해서 돈을 꺼줄 수 있겠다. 그래서 파도 광부가 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갔습니다. 간호사들이 가서 독일 시체 닦고 야간 근무하면서 손톱이 빠지도록 일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닦고 산업시설을 만들고 했습니다. 광부들이 지하 100m 내려가서 거기서 참 뜨거운 데서 일해서 국가 건설에 보탬을 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초청 방문 갔을 때에 광부들, 간호사들 모임을 먼저 가졌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울음바다가 터졌다 그럽니다. 대통령 부부도 울고 간호사들도 울고 광부들도 울고 울음바다가 터져서 애국가를 제대로 부를 수 없었다 합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 나라 만드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연설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출 1억 달러 달성한 게 1964년입니다. 1억 달러 64년 12월 30일에 1억 달러 달성했기 때문에 그날을 수출의 날로 이름 붙이고 그 뒤에 1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가는데 30년 걸려서 1994년 10월 30일에 1000억 달러 수출 도달해서 30년 만에 1000배가 늘었기 때문에 세계 역사상 최고 단기간으로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 과정 산업화를 거쳐서 감사하게도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거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이승만 박사지요. 해방 직후에 1945년 해방 직후에 미 군정청이 국민 여론조사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신생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 가야 되느냐, 민주주의로 가야 되느냐, 미 군정청이 조사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78%가 공산주의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미 군정청이 놀래버렸습니다. 왜냐? 일제어감 밑에서 하도 고생하고 지주 밑에서 수탈당하고 친일파들 득세에 고통당했기 때문에 소작인들한테 땅 주고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해야 되겠다. 그게 78%랬습니다. 그러고 그때 박헌영이라는 아주 유능한 공산주의자 지도자가 있었는데 조선공산당 당원이 100만 그대로 갔으면 우리가 공산화가 됐지요.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아니다. 앞으로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자라야 되지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고집스럽게 주장해서 공산화될 나라가 우여곡절을 거쳐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시작됐습니다. 나는 그 과정에서 공부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이다. 특별히 우리 첫 국회가 1948년 5월 31일에 열렸는데 그걸 재헌의회라 그럽니다. 200명 회원 중에서 제주 4.3 폭동 사건으로 2명은 못 오고 198명이 재헌의회에 모였는데 첫 순서가 임시의장 뽑는 거였습니다. 임시의장으로 뽑힌 분이 이승만 장로입니다. 이승만 장로가 임시의장으로 뽑혀서 단상에 서자마자 딱 첫마디가 이건 역사적인 말입니다. 신생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재헌의원 중에 종로구 출신 이윤영 국회의원이자 목사님이랬습니다. 이윤영 국회의원 목사님께 이승만 장로가 지명하기를 이윤영 동지께서 나오셔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회 도서실에 가면은 전부 국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가서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대한민국이 기도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198명 국회의원들이 뭐 사회주의자도 있고 불제자도 있고 유학자도 있고 다 섞였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자발적으로 일어서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뭐 종교 차별이니 이런 거 전혀 없이 국회의원 전원이 자발적으로 일어서서 이윤영 의원 목사님의 기도에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세계사에 드문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도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현대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면서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잘못 이끌었습니다. 130여 년 역사에 3분의 2 이상이 교회를 이 나라의 현대화의 주역을 담당했는데 한 3, 40년 전부터 교회가 부흥되고 축복받으면서 교회가 직무유기했습니다. 무슨 직무유기냐? 학교 교육은 정교조한테 뺏기고 노동운동은 처음에 우리가 산업선교운동이 있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전교조한 민주노총 처음 세울 때는 권용묵이라고 교회 집사가 사무총장이랬습니다. 권용묵 말에 의하면 얼마 지나니까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내려와가지고 주사파 얘기하더래요. 주체 사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노조원들이 그리 쏠리더래요. 자기는 사표 내고 사회주의 국가들을 2년간 돌았대요. 돌고 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되는구나. 노동자도 잘 살려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이제 내가 뉴라이트 운동할 때 저도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내가 후임으로 맡겼는데 그만 과로로 죽었습니다. 아까운 일이지요. 우리가 이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교회가 주도했습니다. 70년대까지 민주화 운동에는 목사, 기독교 청년들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 때 뭐 감옥도 가고 했습니다만은
민주화 운동에 앞선 사람들이 거의 크리스찬들이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로 광주 사태, 신군부 운동 등장하면서 민주화 운동 세력이 변질돼서 거기에 주사파가 침투해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자는 민주화 운동이 친북 주사파로 기울어진 겁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교육 전통은 정교조한테 밀리고 노동운동은 민주노총한테 밀리고 더더구나 정치계는 민주세력이 여당, 야당,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서로 상생하면서 정권 교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주사, 친북, 친중 세력이 세력을 잡아가지고 이 나라를 변질시킨 겁니다. 국민들이 하고 모르는 사이에 딴 세상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보호하사 완전히 망가지는 걸 멈추게 하시고 이제 또 3월 9일에 선고도 하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